자, 10분간 잘 쉬었습니까? 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말했던 것처럼 영화 제작 배급 프로세스를 설명해 보면, 자, 배급에 관련된 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는 배급사들이 굉장히 발전이 돼서 배급사가 과거에는 장편 영화에 대한 개념을 접근했는데 요즘에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들의 단편,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생들 작품들까지도 배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극장 개봉만을 고집했던 과거 시스템에서 이제 플랫폼과의 연계성 때문에 아마 확대가 된 것 같아서 수요와 공급들에 대한 개념이 많아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로 많이 신경을 좀 쓰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배급을 보면 먼저 기획에서는 영화 판권을 획득하기 위한 저작권 협회에다가 저작권 등록도 해야 되고, 특히 시나리오나 영화가 만들어지면 꼭 저작권을 등록하시는 것이 이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작업을 했는데 고생 무지하게 했는데 시나리오를 발표하지 않고 그냥 어디에다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돌렸더니 그거를 이제 똑같은 스토리텔링에다가 인물들만 바꿔가지고 했단 말이죠. 명백하게 위반인데 저작권을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걸 못 받았던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영화가 지금은 과거 개봉까지 하고 배우들도 유명한 배우를 써서 했단 말이죠.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등록을 해놓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보호를 어떠한 몰상식한 사람들이 뭐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자기 걸로 화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당시 때도 대응을 하려 했더니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내 거라고 주장을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각본이나 이런 시나리오들을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요청을 하면 등록하는 방법이나 방식과 그런 여러 그 단체들을 설명해 볼게요. 그건 여러분들 요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급 프로덕션스는 이제 제작 준비 단계 때는 감독, 주연 분들을 고용을 하고 같이 체크하는 거죠. 배급사가 제작하는 그 순간부터까지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제작사가 직접 들어와서. 그러니까 배급사가 어떻게 제작 단계 전까지부터 시작하냐. 요즘에는 그렇게 시스템을 아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 단계, 촬영 단계, 완성 단계, 배급 단계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완성 포스트 단계에서는, 어, 그 사운드까지 관여를 해서, 그 다음에 SFX까지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관 개봉, 또 플랫폼 개봉, 뭐 여러 가지도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중에 이제 어떤 항목들을 지금 말했던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표로 만들어졌던 내용들의 항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기획서 작성, 그 다음에 플롯, 시나리오 헌팅, 구성 플랜, 검토 시나리오. 이게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기획서는 이제 스토리 라인을 포함을 해서 A4 용지에 10장 정도 전후로 작성되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플롯, 개요, 시놉시스, 작품 분석, 그 다음에 인물 설정, 원고지의 50매에서 80매, 그러니까 원고지가 뭐 4배 정도가 일면하고 치면 그것 또한 약 10장 정도에서 10장 정도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나리오를 쓸 때 우리가 착각을 하죠. 뭐지? 시나리오를 또 헌팅을 한단 말이야? 헌팅합니다. 시나리오 쓸 때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헌팅하지는 않잖아요. 시나리오 당해서 무슨 헌팅을 하나. 근데 진짜 시나리오에 대한 디테일을 연출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시나리오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헌팅 취재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거기에 시나리오를 쓴 것이 아주 디테일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플롯 구성이나 전체 구성인 기승전결로 확보를 짜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채워져야 될 아이템들은 헌팅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 플랜의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 헌팅을 통해서 짜져 있는 구성의 플랜을 기승전결 또 예산에 맞게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 한도인데 지금의 이제 영화를 만들 때 100억의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80억이었다가 사할린이나 LA를 뺐었어요. 지금은 그걸 넣었다고 하는 건 제작비가 그만큼 더 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3개국에 갔을 경우는 100억 사실은 모자라는 거라서 조금 시나리오상에서 좀 줄일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제 경우를 구성 플랜 속에서 만들어진 예산 편성까지의 고민을 하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 체크한다. 그리고 검토 시나리오죠. 그냥 완성이 되면 나도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몇몇 관심이 시나리오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코멘트를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 작성된 초고를 각본의 주제에 맞게끔 전달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또 그 코멘트를 중심으로 하는데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종합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항목들을 많이 수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 시나리오 단계죠. 준비 시나리오 단계. 준비 시나리오 단계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는 이제 프로듀싱에서 프로 제작자의 입장에 전체의 프로세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 시나리오는 초고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감독, 프로듀서가 의견을 같이 함께 하고 그 각본만 갖고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준비 시나리오 끝나고 나면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를 수정 구하는데 당연하죠. 근데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0고가 나오고 30고가 나오고 40고가 나옵니다. 이 숫자인 시나리오는 정확하게 마음일 때까지 하는 것은 한두 것도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로케이션 헌팅이라는 거죠. 로케이션 헌팅. 아까 갔다 왔던 로케이션 헌팅. 그리고 완성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 헌팅을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도 하겠지만 콘티도 고민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헌팅, 시나리오 헌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완성 촬영 시나리오로 변환시켜준다는 거죠. 아, 이거는 이게 안 맞다. 이건 바꿔야겠다. 이건 현재, 이게 과정이 안 거치니까 대체적으로 다 로케이션 헌팅 하지 않고 대본을 완성시켜서 현장에 나가다 보면 콘티들이 항상 수정이 되게 돼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시나리오 헌팅을 통해서 만든 시나리오에 의해서 콘티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그냥 촬영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박수 쳐줄 만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시나리오 단계나 기획 단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기획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기획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기획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메인 컨셉들의 형성을 해야 되겠죠. 메인 형성.
자, 영화의 타이틀 아주 중요하죠. 전 이 영화의 타이틀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들 때 어, 핵심을 요약을 해야 되는 제목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테마, 영화 소재와 제작 의도, 작가의 메시지 등을 좀 더 강하게 표출하고 표현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 뭐를 타겟으로 선정할 것이냐. 이 타겟의 설정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스토리라인, 등장인물의 무대 배경, 사건에 대한 전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획 작성 컨셉들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3학년들, 4학년들에게 작품의 발표를 좀 하라고 하면 이런 컨셉들 다 놓치고 어느 다른 강조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굉장히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항목들을 메인 컨셉화 시켜서 기획을 작성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서브 컨셉이죠. 아까는 이제 메인 컨셉들이라고 하는데 서브 컨셉은 캐스팅의 이미지, 주연 조연에 대한 캐스팅 인물 분석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비주얼, 연출의 어떠한 항목들의 비주얼로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캐릭터,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비주얼적인 측면들을 계속 보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작품을 만들 때 연출 이미지 컨셉을 쫙 이미지화 시켜서 이미지 웹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와 클라이막스 부분은 이런 이미지를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플랜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산, 스케줄, 프로모션의 플랜들도 짭니다. 특히 예산의 경우에는 시나리오의 구성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하거나 플랜들을 짜줘야지 작품의 규모나 운영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에 대한 개념. 스케줄은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우에 대한 스케줄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 연관성이 좀 없고, 스케줄과 예산은 전체 규모와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변형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프로모션은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 기적권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퍼블리시티의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퍼블리시티 유형.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자, 마케팅에 대한 전략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마케팅에 대한 전략. 마케팅 전략. 개봉 시기와 시장 분석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개념입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라는 거는 플랫폼 형태의 유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극장 개봉인데 몇 개관을 설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차별화 전략. 다른 영화와 차별했을 때 어떤 차별화를 줄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차별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애국심을 강조한다? 역사적 영화들은 대부분 다 애국심 강조에 대한 개념을 접근을 하죠. 제가 만든 영화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국심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별, 매체별로 홍보에 대한 전략들을 구성하는 거죠. 20대나 30대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SNS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은 이제 많이 SNS 활용을 하겠지만 뭐 매체별로 뭐 방송, 신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이죠. 뭐 그런 개념에 접근해서 매체별 홍보를 가장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일링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이벤트를 하고 협찬사를 어떻게 홍보 전략으로 갈 것인지 이런 개념들에 대한 접근을 한단 말이죠. 또한 작품 발표회나 시사회는 어떠한 과정을 겪을까지도 다 포함해서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에 대한 홍보 전략을 얘기하는 항목들의 경우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전 것들은 이제 좀 경험을 해보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 해볼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대외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배급사들이 계속 붙어서 해줍니다. 근데 그 배급사들이 학생들 작품이나 단편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의 경우에는 갑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면서 먼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야 그 프라이 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시나리오가 개발되어지는 시나리오의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중요성. 과연 시나리오 개발 때 왜 뭐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시나리오 작가로부터 프로듀서의 영화의 판권의 양도, 작가가 프로듀서에 대해서야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작품의 부분들, 이러한 TV 판권, 2차 판권, 3차 판권까지 포함해서 자, 어떤 권리를 갖다가 처지하고 유지가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먼저 극장 상영권은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극장 판권은 대체적으로 배급사가 20% 전체 예산 20% 수익의 20%를 갖고 가게 되고 극장이 50%를 갖고 가고 실질적으로 제작사가 갖고 있는 돈은 30% 정도라고 이제 물론 계약에 따라서 작품의 퀄리티나 여러 가지에 대한 환경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지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TV 판권 2차 판권의 형태의 유형인데 요즘에는 TV 판권이 굉장히 많이 뒤로 밀렸죠. 왜냐면 극장 판권이 끝나고 나면 TV로 바로 넘어가는 개념이 옛날에 비디오 판권으로 넘어가는 개념의 접근이라고 하면 지금은 플랫폼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죠. 플랫폼들이. 그래서 여기는 비디오 판권, 미디어 수로 어디겠지만 비디오 판권만 존재하고 그거를 플랫폼으로 바뀌어주고 TV 방영권 이 부분은 나중에 선택이 됩니다. 요즘에는 옛날엔 TV 방권도 좋아졌는데 지금은 TV 방권이 굉장히 세져서 이제 일종의 보는 눈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대신 VOD 서비스라는 플랫폼의 유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이용 배급, 상영 권리권, 리메이크권, 그 다음에 상품화 시키는 거죠. 이미지 상품화, 사운드 트랙의 상품화,
뭐 음반이나 또 캐릭터 상품의 상품화 뭐 이런 것까지도 개발해. 요즘에는 또 거기에 뭐 좀 더 잘 나가는 유명했다면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상패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작 개편 및 번안권. 그러니까 원작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야 작가의 성명 이용권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작 개편이라는 개념이나 번안권의 개념은 작가에게 일정 부분 어디 뭐를 번안한다라고 해서 작성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작가들과의 분쟁의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없는데 유명한 작가와 유명한 사람일수록 원하는 개편과 번안권에 대한 그 계약서를 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분쟁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 우리 그 영화 각본 작가 중에 우리 내 제작 작품 중에서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면 이제 지금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영화 제목을 잘 못하는데 분쟁이라서 사실 그 작가의 동의도 없이 원작의 개편의 동의도 없이 안의 내용을 각색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각색이라는 거는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 작가가 이제 자기의 작가의 원안보다 너무 많이 바뀌었다.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걸려고 했었다가 제작사에서 그거에 대한 배려를 배려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주고 원작 개편안과 번안권을 다시 돈 주고 샀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화가 스토리텔링이 아주 멋지게 잘 됐으면은 아마 작가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좀 아니었던 거여서 아마 작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좀 했는데 고집을 했어야 되는데 합의금을 주니까 그냥 합의를 해버려서 아 이게 뭘까 또 한편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었던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기획단 개발 단계에서 프로듀싱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봤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개봉하는 것들은 그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좀 더 규모가 커졌거나 좀 시스템이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화되고 전문적이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했던 이런 기획개발 단계의 경우에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 부분만 설명을 좀 했습니다. 뭐 2단계 제작 준비 단계 뭐 이런 단계들은 아침에 과거에 1, 2, 3, 4학년 때도 많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했고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기획개발 단계에서 프로듀싱을 할 때 어떤 역할과 어떤 환경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좀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뭐 창업도 하고 또 자기 기획 이력서를 써서 또 자기 이력서를 어필을 해서 좋은 직장으로 취직하는 것도 지금은 이 수업을 통해서 하고 또 영화 업계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현의 실무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 만들어지는 방송국의 규모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번에는 영화, 다음 주로 TV. 그러다가 이제 8주차 때부터는 이제 창업을 중심으로 3주 정도 여러분들이 AI 중심의 형태의 경우로 팀 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발표한 거 그거를 학교에 제출할 거고 기말 작품 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별력과 이거는 이제 아직
그 이론적 수업의 개념의 접근이기 때문에 실습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중간고사 때 시험을 한번 보면 좋겠는 건지, 아니면 창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면 될 것인지,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겠는데, 의견을 주면 이제 그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시험은 물론 온라인으로 볼 겁니다. 온라인이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시험을 보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추석에 접어들었죠. 자, 여러분들 추석에 뭐 어디 가지는 않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편안하게 쉬고, 또 새로운 또 활기를 통해서 다시 수업을 듣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